얘들아 안녕. 오늘부터 유전과 진화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우선 유전이 뭐라고 생각해? 그래, 맞아. 유전은 우리가 부모님을 닮는 그런 현상을 유전이라고 하지. 유전에 대한 연구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멘델인데 한번 플래시 영상 볼까? 바로 멘델의 직업이 뭐였다고 생각하니? 네,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맞아. 신부였고 이렇게 수도원 생활을 했었어. 8년간이나 완두를 가지고 유전을 연구했단다. 유명한 논문으로는 식물 잡종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이 있고, 이렇게 멘델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도, 우표도 이렇게 제작해서 기념하고 있어. 멘델이 유전 실험 재료로 사용한 완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특성이 있길래 멘델이 완두를 가지고 유전에 이용을 했을까? 그래, 바로 세대가 짧고 자손의 수가 많고 대립형질이 뚜렷하다는 거야. 세대가 짧다는 게 뭐지? 그래, 맞았어. 태어나서 그 다음 자손을 낳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세대라고 하는데 사람은? 그래, 30년으로 치고 사람은 한번 자손을 낳아봤자 한두 명 낳는데 비해서 완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콩깍지 안에 콩을 생산하지. 콩 하나 심었을 때 말이야. 그리고 대립형질이 뚜렷하다는 것은 우리 사람은 키가 작고 키가 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쭉 연속적인 키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있지. 그런 건 대립형질이 뚜렷하다고 할 수 없는 거야. 하지만 완두는 모양이나 색깔 이런 것이 노란색 아니면 녹색 그 중간은 없거든. 이렇게 뚜렷하게 이거 아니면 저거의 형질을 갖고 있는 것을 대립형질이라고 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전의 의미를 알게 되고 오늘 수업을 통해서 왜 완두를 선택했는지, 그 완두가 실험 재료로 어떠한 적당한 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야. 유전을 다시 얘기하자면 자신이 가진 형질은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나 어떤 성질,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질도 형질이라고 해. 자신이 가진 형질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현상을 유전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형질에 대한 의미를 얘기해보면 크기나 모양, 성질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격도 얘기하잖아. 성격이 유전된다고 하지. 뭐 식성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형질이라고 해. 그 생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말이야. 대립형질은 같은 종류의 특성, 즉 키나 모양이나 색깔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대비되는 형질을 대립형질이라고 그래. 사람의 쌍꺼풀은 외꺼풀 아니면 쌍꺼풀 이렇게 뚜렷하게 대립이 되지. 이런 것들은 대립형질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어. 유전 현상에 대해서 멘델이 완두를 이용해서 밝혔어. 멘델은 이렇게 살았고 오스트리아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신부복을 입은 신부였고 완두를 재배해서 유전 현상을 처음으로 밝혀낸 사람이야. 이렇게 완두를 선택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세대가 매우 짧아. 그리고 콩 하나를 심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콩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그래서 자손의 수가 많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하고 뚜렷한 대립형질을 갖고 있어. 사람은 굉장히 복잡하잖아. 건강, 성격, 뭐 키도 그렇고 외모, 뭐 피부색 너무나 다양한 형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전을 연구하는데 적절한 생명체가 아니지만 완두는 이런 면에서 유전 연구를 하는 데에서 매우 적당한 재료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임의교배가 가능해. 그래서 원하는 콩과 콩에서 얻은 꽃끼리 교배가 가능하다는 거지. 굳이 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나비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사람이 붓으로 이렇게 수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멘델이 실험한 완두의 대표적인 7가지 대립형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선은 모양이 이렇게 둥글거나 주름진 완두가 있어. 우리는 대부분 짜장면에서 이런 모양의 완두만 먹었지. 근데 이런 완두도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색깔이 있는데 노란색 완두도 있어. 우리는 초록색 완두에 익숙해서 그렇지 노란색 완두도 있다는 거. 뚜렷한 대립형질을 갖고 있지.
그 다음에 꽃은 보라색 아니면 흰색이야. 그래서 이것도 대립형질로 존재하고, 콩깍지는 이렇게 매끈한 형이 있고 이렇게 잘록한 두 가지의 형태로 존재해. 콩깍지의 색깔도 이렇게 초록 아니면 황색으로 존재하고, 꽃이 피는 위치는 잎 겨드랑이 또는 이렇게 줄기 끝, 이렇게 두 개로 대립형질이 존재해. 마지막 대립형질은 이렇게 키가 큰 완두와 키가 작은 완두, 뚜렷하게 대립형질이 존재하지, 키가 큰 완두와 작은 완두의 중간 형태의 키를 갖고 있는 완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런 것을 우리가 대립형질이라고 하고, 완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7가지 대립형질을 가진 생명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어. 그러면 생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형질에 대해 서로 대비되는 형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퀴즈. 뭐겠어? 금방 했지? 맞았어. 대립형질이야. 그러면 문제, 오늘은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 지을 건데, 문제 한번 읽고 대답해보자. 자신이 가진 형질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현상? 오케이. 유전이라고 하지? 2번, 생물에서 같은 종류의 특성에 대해 서로 대비되는 형질. 이건 지금 여러 번 나왔지? 되니까 대립형질이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완두는 한 세대가 어떻다 그랬어? 그래, 짧고. 자손의 수는? 그치, 많다라 그랬지? 그리고 대립형질이 뚜렷하고 임의교배. 임의교배는 그걸 재배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교배가 가능하다는 뜻이야.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유전 실험 재료로 적당한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이해하면 되겠어.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유전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고 멘델이 발견한 유전 현상의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